안녕하세요. 퍼스트터치 축구 신화입니다. 드디어 23, 24 시즌이 시작되네요. 오는 13일 파리 생제르맹은 로리앙을 맞아 홈에서 개막전 경기를 치릅니다. 우리 시각으로 새벽 4시인 것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과연 이강인이 부상을 말끔히 떨쳐버리고 선발로 출전할지가 가장 큰 관심이 갑니다. 지난번 전북과의 친선 경기에서 이강인이 후반전에 출전하긴 했지만 뛰는 것을 봐서는 아직은 풀 컨디션으로 뛸 수 있는 몸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포지션도 오른쪽 사이드가 아니라 중앙에서 볼을 터치하는 정도의 가벼운 플레이를 했을 뿐 우리 팬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의 후반전 출전으로 보입니다. 이강인의 번뜩이는 퍼포먼스를 기대했던 팬들로서는 다소 아쉬운 이강인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무리하지 않은 이강인의 모습에서 오히려 이강인에 대한 파리 생제르맹의 기대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즉 한국 팬들을 위해서 이강인은 출전을 시켜야 했고 그렇지만 이강인의 부상 회복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배제하는 기용 방식이 이강인을 주요 자원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신뢰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강인을 대신해서 네이마르가 풀타임을 뛰면서 한국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 역시 파리 생제르맹이 한국 팬들을 비중 있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강인을 케어하는 이러한 파리 생제르맹의 조치를 보면 이강인이 이번 시즌 개막전에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을 주전력 자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소위 마케팅용에 비중을 두고 있다면 아마 후반전에 출전한 이강인을 거의 풀 전력으로 뛰게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한국 팬들과 한국 축구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차원에서 이강인을 출전시켰다면 이강인이 보다 활발한 경기를 하도록 주문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강인은 마치 공원에 산책을 나온 듯한 모습으로 가벼운 러닝 정도의 운동량만 보여주었을 뿐 아직은 부상 회복에 비중을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이번 개막전에서 이강인이 풀 컨디션으로 회복되었다면 선발로 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강인이 선발 출전을 하면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역할을 보여줄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예상되는 이강인의 포지션은 지난번 프리시즌 첫 경기에서 뛰었던 오른쪽 윙포드 자리로 엘리케 감독이 선호하는 전형인 4-3-3 전형에서 오른쪽 사이드 공격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인과 함께 좌우 윙포드 활약이 기대되는 네이마르인데 최근 다시 네이마르의 이탈설이 대두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네이마르가 복귀를 희망하는 바르샤의 사비 감독은 네이마르의 복귀를 바라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 일단은 네이마르가 오른쪽 윙포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강인이 네이마르 못지않게 아니 네이마르를 넘어서 파리 생제르맹의 핵심 공격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이마르가 당시 최고 이적료 기록을 세우면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을 할 당시에 네이마르는 바르샤에서 메시, 수아레즈와 함께 이른바 MS 라인으로 불리면서 극강의 공격력을 과시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스킬이나 재능에 있어서는 메시의 버금갈 정도로 뛰어난 역량을 가진 네이마르였고 여기에 메시와의 호흡이 되어지면서 그 공격력은 최고조에 달했고 이런 배경으로 네이마르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이적료를 기록하면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네이마르는 부상에 자주 시달렸고 그로 인해서 절정의 시기에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었으며 그 결과 메시와 비견될 수도 있었던 네이마르의 활약은 일정한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은바페가 파리 생제르맹에 가세함에 따라 네이마르의 영향력과 활약도는 더 감소되었고 은바페와의 잦은 불화설이 겹치면서 잦은 부상과 함께 기대했던 만큼의 네이마르 본연의 역량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에는 메시가 미국으로 떠나고 은바페가 만약에 이탈을 한다면 그리고 네이마르가 잔류한다면 네이마르는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을 책임지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파리 생제르맹은 바르샤에서 오스만 덴벨레를 영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고 이는 메시가 떠난 자리를 덴벨레가 대체한다는 목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네이마르가 이탈했을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파리 구단 입장에서는 잦은 부상으로 경기 출전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또 구단에 대한 충성심도 부족해 보이면서 동시에 파리 팬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네이마르에게 파리의 공격력을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이마르가 잔류를 하든 이탈을 하든 파리의 공격력은 네이마르가 아닌 보다 신뢰가 가는 공격수를 필요로 한다고 보면 그 한 방안으로 경험이 풍부한 덴벨레를 영입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덴벨레가 영입되는 경우 네이마르가 잔류를 할 경우에는 두 선수가 파리의 최전방 사이드 공격을 책임질 것으로 보이고 이강인은 이들 두 선수의 백업 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에 네이마르가 이탈을 할 경우에는 네이마르 자리인 왼쪽 윙포드 그리고 덴벨레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강인이 오른쪽 윙포드 역할을 맡는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즌 초반에 이강인이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 시즌 중반쯤에는 주전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리고 네이마르가 잔류하고 덴벨레가 오지 않는 경우에는 이강인이 오른쪽 윙포드 자리에 주전으로 나설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강인이 주전으로 자리를 잡았을 경우를 전제로 하면서 이강인의 활약을 분석, 예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마르의 플레이와 이강인의 플레이 스타일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이마르가 바르샤에서 메시, 수아레즈와 함께 극강의 공격력을 과시했지만 메시만큼의 주목도와 평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잦은 부상으로 경기 출전에 컨시가 떨어진 것도 큰 원인이지만 무엇보다도 네이마르의 플레이 스타일이 메시만큼 어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와 네이마르 모두 불세출의 개인기를 갖추고 있는 선수들이고 경기에서도 큰 위력을 발휘했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은 네이마르의 개인기는 말 그대로 개인기에 그쳤던 반면 메시의 개인기는 경기를 지배한 동시에 효율적인 공격 전술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번 전북과의 친선 경기에서 네이마르가 2골을 넣으면서 개인기를 뽐냈지만 그런 개인기가 팀 전술과 융합하여 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솔로 플레이에 의존한 골이었습니다. 네이마르의 이러한 개인기는 경기 당일의 컨디션에 따라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극심한 개인 플레이는 상대 수비수들로부터 집중 견제를 받으면서 부상 위험이 크기도 합니다. 네이마르가 잦은 부상에 시달린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네이마르의 이러한 개인기 중심의 플레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시와 비교해보면 메시는 자신이 개인기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기를 발휘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팀 플레이로 전환하면서 전술적인 구도를 이끌어내는 반면 한번 발진한 네이마르의 개인 플레이는 이른바 끝장을 보는 플레이를 하고 따라서 부상 위험이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이마르가 간혹 경기 결과를 가져오는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공격의 핵심으로 견고한 위치를 굳히지 못하는 것은 바로 네이마르의 이러한 플레이 스타일과 잦은 부상 때문인 것입니다. 파리에 네이마르가 잔류한다고 해도 이런 스타일의 플레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파리가 유럽 최강자 자리를 노린다면 네이마르 스타일의 공격수에게 의존하는 공격에서 반드시 탈피하여 전술적으로 완성도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리고 파리의 장기적인 비전에서 보면 이강인은 파리의 이러한 장기 플랜을 수행하고 완성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할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시가 짧은 기간 동안 파리에서 네이마르, 은바페와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유럽 챔피언 자리를 노렸지만 메시의 에너지 부족과 네이마르의 전술 이탈 플레이 그리고 은바페의 야망이 서로 엇갈리면서 기대보다는 저조한 성적으로 메시 시기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인식한 파리 구단으로서는 메시 이탈 후 팀을 새롭게 변모시켜야 하는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그런 연유로 네이마르의 이탈을 오히려 부추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은바페는 여전히 팀의 핵심 공격수로 파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은바페는 레알에스의 성공을 꿈꾸며 여전히 잔류와 이탈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은바페가 파리를 떠난다면 네이마르의 위상과 존재감도 상대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장기 비전에 따라 은바페를 판 자금으로 젊고 재능 있는 연근들을 다수 영입할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되면 팀의 무게중심도 네이마르가 아닌 보다 젊고 충성심 있는 선수들에게로 옮겨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수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선수가 바로 이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메시, 네이마르, 은바페가 모두 이탈한 파리에서 이강인은 팀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배경은 바로 이강인의 출중한 재능과 플레이 스타일입니다. 이강인의 재능은 마라도나와 메시를 융합해 놓은 재능이며 경기 스타일 역시 팀을 리드하는 마라도나와 메시의 플레이와 아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마라도나는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기반으로 넓은 시야에서 나오는 장거리 패스를 종횡으로 구사했고 박스 안에서는 맹수와도 같은 다이나믹한 플레이를 보이면서 골을 만들어내었으며 전술적으로는 팀 전체의 경기력을 이끌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축구 역사상 가장 폭넓은 웰라운드 플레이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라도나의 플레이 스타일은 지난 U20 월드컵에서 이강인의 플레이에서 재현되었고 앞선 영상들에서는 당시 경기들에서 보여준 이강인의 플레이들을 마라도나의 플레이와 비교하면서 분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메시는 축구 역사상 가장 정교한 드리블 스킬과 절정의 킥력으로 이 두 역량을 적절한 타이밍에서 활용하면서 골을 만들어내고 또 팀 동료들에게 골 찬스를 만들어 주었고 또한 경기 템포를 조율하면서 팀을 리드하는 역량 등 박스 부근에서는 축구의 모든 스킬과 역량을 최고로 다 보여준 선수였습니다. 이강인 역시 메시 못지않은 드리블 스킬과 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다만 아직은 박스 중앙에서 이러한 재능과 역량을 보여줄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파리에서는 이러한 퍼포먼스를 자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이처럼 이강인은 전적으로 솔로 플레이에 의존하는 네이마르와는 달리 팀 전술에 자신의 역량을 승화시킬 수 있는 재능과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리가 전술적으로 팀 공격력을 완성하려는 과정에서는 이강인의 플레이 스타일이 더 필요하고 따라서 이강인을 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